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앞서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뒤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있고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아주 그냥 계속 웃어가면서, 그 웃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약간 조소를 날리면서 마치 선생님이 저 유치원생이나 미취학 아동한테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가 뭐 잘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오세훈의 입장문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질문과 그 다음에 대답이 오고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명태균이하고 짝짝꿍을 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오세훈이가 내놓는 그 말 자체가 다시 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오세훈이 오늘 내놓은 그 입장도 보면은 오세훈이 과연 어떤 법률가 변호사로서의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입장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사실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세훈의 그 기자회견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세훈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 만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기자회견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 끝에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한 문구로 작성이 됐고, 또 그걸 갖다가 계속 퇴고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또 읽어보면서 이런 작업들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문이, 그런 기자회견문이 상당히 많은 오류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해당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먼저 오세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명태균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자기한테 불똥이 튀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뭐라고 지적했느냐, 주장했느냐. 저기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가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나 오세훈이한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에 대한 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조소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그 서울시장 오세훈한테 정치적 타격을 줘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당장 코앞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보수 또는 우파 세력의 대안으로 지금 부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서울시정을 잘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차기 대권주자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호평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오세훈은 그 지지율상 군소주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음해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대체 지방선거를 앞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오세훈이 차기 대권주자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대선이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한테 정치적 타격을 주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합리적 설명이 아닌 것 같다.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세훈한테 타격을 주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건 뭐가 있습니까? 얻을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오세훈은 뭔가 우리 일반인들의 눈높이 상식과는 다른 자기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왜냐? 정치인은 민심을 따라야 된다. 꼭 민심이 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인의 지지율 자체가 민심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지율이 왜 이렇게 처치하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군소주자에 속하는지, 아니 역사상 전무후무할 사선, 민선,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데도, 서울시장으로만 횟수로 따져봐도 8년 이상 있었는데도 왜 자기 지지율은 그렇게 처참한 것인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성을 한 기반 위에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뭔가 이 우파의 대안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한동훈의 경쟁자인 것처럼 이렇게 혹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대평가 속에서
오세훈한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세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죄 사기 집단 그리고 또 동조 집단 이런 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다라고 이렇게 지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훈이가 얘기한 거, 이 범죄 사기 집단이니까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을 범죄 사기 집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집단은 뭐냐면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그 다음에 염태영, 어제 사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염태영, 그리고 서용주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서용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혐의가 무엇이냐? 물론 뭐 뉴스타파나 뉴스토마토나 그 아까 동조 집단이라는 건 염태영, 서용주 이런 사람들은 동조 집단이고,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자기들끼리 이제 법원에 가서 따질 문제고, 오세훈이 밝힌 두 가지 주요 혐의가 뭐였냐면 그렇습니다. 일단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그리고 사기,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저는 법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법의 문외한입니다만, 문외한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과 같은 상식적인 시각으로 오세훈의 말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세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치를 깨끗하게 했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세훈이가 과거에 아마 정수기, 청호 나이스 정수기인가? 그것도 아마 선전했을 겁니다. 왜냐면 지가 뭐 깨끗하다는 이미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뭐 양복도 양복 브랜드도 아마 광고 모델로 썼을 텐데, 어쨌든, 이 오세훈이가, 오세훈은 정치 인생은 깨끗하다, 이렇게 자평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캠프, 2021년 4월 달에 이 오세훈이 캠프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의 캠프도 명태균의 불법 시도를 단호하게 물리쳤기 때문에 정말 모범 사례로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지가 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갖다가 명태균, 강혜경 이런 사람들한테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업무방해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업무방해란 뭐냐면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오세훈이가 말한 업무방해는 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냐? 오세훈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거 당시 저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며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에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 변호사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세훈이 변호사가 된 다음에 뭡니까? 그 환경단체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에 오변호사? 배변호사? MBC 그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도 잠깐 했었고, 그런 어떤 방송으로 알린 인지도 덕분에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업무방해가 과연 성립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그 정의, 대법원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그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명태균이가 김종인이를 속였어야 됩니다. 김종인이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그리고 그 김종인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국민의힘인가?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 예,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업무를 방해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이 오세훈 캠프도 그 업무 방해를 당했어야 됩니다. 피해를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주장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세훈 주장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피해자가 김종인인데 그 김종인이가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옛날에 그랬냐? 아닙니다. 최근에 명태균 논란이 터진 다음에 김종인이가 얘기한 겁니다. 김종인이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김종인이가 명태균의 가짜 조작 여론조사를 놓고 3자 구도로 가도 우리가 이긴다, 안 된다, 단일화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의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건 당의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지, 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오세훈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피해자라고 하는 김종인. 그 김종인이 나는 오세훈이가 경선을 하는 거, 나는 오세훈이가 단일화를 하는 거, 나는 오세훈이가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체 그 어떤 행위도 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언제 나온 주장이냐면 11월 27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주장입니다. 근데 오세훈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지금 와서 명태균이가 가짜 여론조사로 김종인을 속였고 그 김종인을 속여가지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내가 고발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김종인이가 또 뭐라 했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나경원하고 오세훈하고 경쟁을 하다가 오세훈이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김종인이가. 여러분들 제가 오세훈이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세훈이가 당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당에서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것은 양쪽 당의 대표가 협의해서 여론조사 하는 방법을 정해서 했지, 거기에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김종인이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세훈이가 대체 무슨 수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김종인이는 자기의 혐의를 피하려고 하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해서 그런 여론조사, 명태균의 가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얘기가 났기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비서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오기는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 자체가 오세훈 시장을 만드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이가 어떻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세훈은 지금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은 왜 오늘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인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명태균이가 사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사기냐? 오세훈의 주장을 또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를 속여서 금전을 편취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명태균, 강혜경을 또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래서 명태균, 강혜경이 이 김한정을 속여서 갖다 금전을 편취했다? 과연 이 같은 오세훈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가? 오세훈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련의 언론 보도만 봐도 이 사실관계 또는 그 주장의 대립관계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는 얼마나 지금 최근에 제기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오세훈은 변호사 출신은 맞는 것인가? 대체 오세훈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한테 3,300만 원을 건넸다는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 사람이 12월 2일 날 TV조선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하고 왜 연락을 했고 명태균한테 왜 돈을 줬느냐에 대해서 김한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때는 명태균이 내 친한 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명씨가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과 소통이 되니까 나도 인사를 시켜준 적이 있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을 만나고 난 썰을 나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또 자기가 여론조사한 내용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누가 어떻게 오르고 있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줬다. 그땐 나도 그런 게 신기하고 좋았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 재밌는 얘기가 어딨나. 거기에 나도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돈은 왜 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가 얘기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준 이유가 나 명태균한테 속았다. 나 명태균이가 그런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 거 모르고 속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한정.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완전 병 X가 된 기분이다. 40년 넘게 사업하면서 허튼 돈 한 번도 안 썼는데 그 돈 준 걸로 이렇게 엮일 줄 몰랐다. 다만 다른 언론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무슨 은밀한 뒷거리가 있었으면 기록이 다 남게 계좌로 입금했겠나.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태균이가 자기한테 흥미로운 얘기를 자주 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순수하게 보수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김한정이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 그 정도로 바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대체 오세훈은 무슨 근거로 제가 명태균의 변호사도 아니고 제가 명태균한테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명태균을 변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오세훈을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 오세훈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점들이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는 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밖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가 뭐 염태영 그리고 또 서영준은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떤 사람이고 뭘 해서 이 오세훈이가 서용준라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뉴스타파 지금 현재 이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서 오세훈 그 의혹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요거를 갖다가 계속 보도하고 있는 이 매체.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는 아마 이 명태균 관련해서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오세훈이 잠깐 언급된 거 아마 그런 걸 놓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야 이제 법원 가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따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서 오세훈이가 얘기한 세 가지 이거는 오세훈한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오세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두 번째 명태균이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했다. 김종인을 속였다. 김종인을 속여서 나 오세훈까지 피해를 봤다. 여러분들 김종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캠프도 마찬가지인 게 오세훈이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캠프가 명태균이의 불법 시도를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명태균이를 배제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론조사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과는. 그리고 자기는 그거 본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명태균이가 오세훈한테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무슨 수로 이 명태균이한테 또는 강혜경한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사기죄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냐. 이거 과연 법리 검토를 한 것이냐. 법리 검토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국민 앞에 밝힌 것이냐.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현재 18분이 지났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어제 김양양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이 영상 포함해서 다음 영상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올릴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이렇게 권유해 주시길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